네, 안녕하세요. 멜로마스터입니다. 오랜만에 주식 영상 남겨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투자자입니다. 펀드 매니저죠. 피터 린치가 말했죠. 당신이 약간만 신경을 쓴다면 직장이나 동네 슈퍼, 마트, 이마트에서 월스트리트 전문가보다,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여의도보다 훨씬 앞서서 굉장한 종목들을 골라 가질 수 있다라고 했는데, 원래 피터 린치가 10배거라는 말을 만들었죠. 10배 성장주라는 성장 투자자로 아주 유명한데, 우리가 이 제2의 테슬라 찾자! 라고 하면서 테슬라 못 찾으니까 테슬라 산 거 아닙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비트코인도 사고. 그래서 제2의 비트코인, 제2의 테슬라를 제가 오늘 드디어 찾았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들어주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먼저 최근에 봤던 유튜브 영상에서 너무나 인사이트를 저한테 줬기 때문에 한번 공유를 해드리면서 내용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투자를 해서 먼저 파이어, 그러니까 조기 은퇴를 해서 이제 아주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는 제이슨 디볼트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일생을 통해 자기 확신할 수 있다면 분명 성공한 인생일 것이다. 워런 버핏은 부자가 될 것을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다고 했는데요. 여기 또 한 명의 자기 확신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원조 테슬라 네어의 제이슨 디볼트. 이 사람이 제이슨 디볼트는 단 한 번도 테슬라 의심하지 않았다고, 테슬라가 최고의 전기차 업체가 될 것을 알고 있고 혁신을 몰고 올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거를 확신했다는 거죠. 그래서 2013년 우리한테 일론 머스크가 누구인지도 알려지지 않은 시기에 2021년, 그러니까 약 8년 동안, 긴 시간 동안에 테슬라를 계속 끊임없이 장기간 투자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 제이슨 디폴트에게 자신의 성공 비결을 물었을 때 두 번 생각하지 않고 피터 린치, 제가 좋아하는 피터 린치의 투자 원칙에 대해서 얘기했다고 해요. 피터 린치의 투자 원칙을 어떻게 자기 삶에 성공적으로 적용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해서 첫 번째는 주가가 오르지 않는다고 다급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두 번째는 디볼트는 2014년부터 19년까지 테슬라 주가가 움직이지 않고 장난 아니죠. 오히려 더 떨어질 때도 있고, 그렇지만 다 떨어졌지만 지나고 보니까 그 시간 동안 오히려 테슬라 주식을 더 많이 모을 수 있었다. 그래서 2021년 테슬라 주가가 폭등했을 때 8년 동안 모았죠. 은퇴할 수 있었던 조기에 파이어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회사는 예전에 한번 영상 딱 한번 남겨드렸는데 23andMe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어떤 회사냐? 그러면은 유전자 검사 키트를 만드는 회사예요. 유전자 검사 키트를 정확히 얘기하면 판매하는 회사죠. 만들어서 판매하는 회사. 기술력과 제조력이 다 있고 공급망까지 다 있는 회사죠. 정확히 얘기하면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 이게 딱 나와요. Welcome to you, 23andMe. 이게 왜 유명해지냐? 앞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건강에 대해서 사람들이 되게 관심 많은데, 그냥 나의 유전 조상을 찾아주는 것뿐만 아니고 유전자 질환을 미리 알게 해준다는 거죠. 자기가 당뇨 질병이 있을 확률이 높다, 유전자적으로.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되게 주의를 기울이는 식이요법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치료제들을 제안해 주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23andMe가 의료 업계에서는 아주 되게 센세이션한 혁명적인 회사라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23andMe라는 회사가 10배가 것인가라고 물어봤을 때 답을 이렇게 해주고 싶습니다. 저는 성장주는 확장주의다 라고 동의하라고 봐요. 왜냐, 지금 넷플릭스가 그래도 많이 올해 회복을 많이 해가지고 365.90달러인데 이제 5년치 수치인데 이제 더 오를까요? 많이 올랐죠. 솔직히 올해 초에 보니까 거의 200달러까지 후퇴했다가 또 2배가 되긴 했는데, 사실 요새 다시 오르는 게 K 컨텐츠에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더 글로리라든지. 그렇지만 구독자 수는 한계에 달했기 때문에 주가 성장의 요인은 다분히 한계가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절대 10배는 지금 현재 못 갑니다. 다만 만약에 가정을 해볼게요. 넷플릭스가 미국에서 서비스 되기 시작했을 때 여러분이 투자를 했다. 그리고 만약에 더 늦어서 그때는 못 봤어. 그때 어떻게 보냐라고 했어. 적어도 2016년 1월에 한국에 들어왔거든요. 2016년 1월에 주가를 보면은 만약에 한국에 들어왔을 때 넷플릭스 이거 봐라 라고 상상을 해봤어요. 그때는 넷플릭스 쓰는 사람이 나밖에 없어. 우리 한국에 적어도 내 친구의 친구 한국에 있는 절반 정도가 넷플릭스 쓰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그때 상상의 날을 펼쳐가지고 아까 말했죠. 성장 확장의 날을 펼쳐서 2016년 2월달 3월달 발견해서 그때는 구독자 수가 제로인 코리아였어요. 그때 주가가 100달러였어요. 100달러. 근데 2004년 최고조 때 664달러였습니다. 벌써 거의 6배거? 7배거? 됐죠? 자, 이때도 늦지가 않았었죠. 자, 그러면 20andMe의 주가는 얼마일까요?
지금 현재 오늘 딱 기준,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날 기준으로 2.69달러예요. 네, 구독자 수 제로 인 코리아. 20&3M이 쓴 사람 한 명을 봤나요? 제 주위에 한 명도 못 봤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구독자 수가 한 명도 없는 거죠, 한국에는. 그 뭐, 머리에 그리시는 상상, 여러분의 이미지네이션을 발휘해보세요. 2년 전쯤에 상장을 했습니다. 자, 20M는 이제 갈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근데 알겠어. 네 말 다 알겠고. 근데 저 옛날 영상 이거 남겨드렸더니 한 6개월 전인가? 남겨드렸더니 댓글에 이거 달렸더라고요. 모든 스타트업은 다, 그럼 다 상장 주게? 그거 맞죠? 근데 뭘 보고 이거가 20M가 이제 갈 것인가라고 이제 제가 생각하게 됐냐면, 첫 번째로 지금 많이 없어졌는데, 지금 이제 MIT가 이제 매년도 이때까지만 해도 2017년도 가장 똑똑한 회사들을 선정을 했어요. 다 50개를. 50 smartest companies in 2017 이렇게 이제 뽑았는데, 이게 너무나 이제 파괴력이 컸기 때문에 이제 2018년도부터인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가장 최근에 이것도 이제 5년 됐죠. 5년에 이제 보시면 첫 번째가 엔비디아. 만약에 이때 엔비디아 투자를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두 번째 스페이스X. 여러분 너무 잘 알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애매존. 애매존은 만약에 이때 투자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23andMe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알파벳. 구글의 모태 회사죠. 이렇게 있어요. 이런 회사들의 만약에 이것만 그대로 보고 이 당시에 투자를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근데 다만 이 당시에만 해도 23andMe가 상장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언제 상장했다고 그랬죠? 네, 20년 11월에 상장했습니다. 2년 전에 했죠? 이것만으로 이제 5년이 지났는데 시기가 바뀌었는데, 그렇죠? 모든 기사를 찾아보면은 23andMe보다 더 파괴적인 회사가 지금 나왔다라고 이제 그 기사가 뜨기도 해요. 그 경쟁업체겠죠. 왜냐면 얘네들만 유전자 분석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가능성 또 보는 게, 미국의 이제 유전자 분석 업체인 23andMe가 이제 영국의 억만장자 리처드 브레슨이라는 이제 회장이거든. 버진 그룹에 이제 인수했다 라고 이제 했고, 인수를 했어요.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인수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창업자는 세이그리 브리 구글 공공 창업자의 전 부인이에요. 앤 워즈스키라는 이제 부인인데, 뭐 이렇게 진짜 안 좋게 보면은 별로 성장성이 안 좋았기 때문에 얘한테 팔았다 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래도 뭐 버진 그룹이 바보가 아닌 이상 왜 사겠어요? 아마 미래의 포텐셜을 높게 평가했기 때문에 샀겠죠. 그래서 이거 두 가지, 요 때문에 저는 약간 여전히 좋은 회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수치를 보여드릴게요. 그럼 뭐 사실 피터 린치가 그랬거든요. 이익이 날 때 성장이, 그 영업이익이 거의 두 자릿수를 기록할 때 그건 성장주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을 살펴보겠습니다.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시계열로 볼게요. 20년을 상장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디서 나왔냐? invested.com에서 이제 추출했습니다. 발췌를 했는데, 2010년 3월달부터 이제 2020년 12월 추세 보면은 매출액이 305에서 243, 272 줄고 있어요. 뭐야? 그렇죠. 총이익, 영업이익은 여전히 아직 마이너스 상태죠. 아직도 손실 상태라는 거죠. 투자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개발비는 엄청 많이 들었겠죠.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258에서 21년 3월달에 좀 줄어든 것 같더니 여전히 또 마이너스 234였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고전을 금치 못하고 있다. 그냥 이익은 그래. 제가 투자를 많이 했으니까 이익은 차차하더라도 매출액이 늘고 있냐가 중요한 포인트겠죠. 소비자들이 그렇게 많이 사고 있냐? 안 사고 있다는 거죠. 많이 안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아직 유명해지지 않았어. 우리가 한국에서 한 명도 구독하지 않고 있잖아요. 옛날에 우리가 넷플릭스 처음에 만약에 오픈했을 때 넷플릭스를 구독한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걸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미국에서든 전 세계적으로 아직 많은 사람들이 안 사고 있다. 두 번째는 경쟁업체 걸 많이 산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경쟁업체 걸 많이 사냐? 그렇지 않아요. 아직 유전자 우리가 그 정밀 검사 분석업체, 유전자 키트, 지금 우리가 맨날 코로나 셀프 키트를 그냥 자연스럽게 마트에서 사가지고 하는 것처럼 유전자 키트를 자연스럽게 마트에서 사가지고 하는 그때가 날이 올 것이다. The day is coming 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아주 긍정적으로 보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임스 디볼트였네. 이 친구가 똑같았죠. 워런 버핏, 피터 린치를 얘기했던 것처럼 워런 버핏은 나는 내가 부자가 될 거라는 것을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다. 그래요. 결국에는 자기 확신이에요. 야, 이거 말이 안 되는데 경쟁업체 있잖아 라고 해도 저는 이제 저를 믿습니다. 저는 이제 이걸로 부자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를 하죠. 이렇게 블로그도 하고, 제 영상 보면 이모티콘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유튜브도 하고 있죠.
그럼 언젠가는 부자가 될 거예요. 왜? 이것저것 하고 있으니까. 왜 애들 너무 소진하고 있는 거 아니? 라고 하지만 저는 이제 이걸 자기 성장이라고 봐요. 그 다음에 이제 구독자 수 제로인 코리아. 지금 아무도 23andMe를 몰라. 구독자 수 빵이야. 이때가 엄청나게 적이다. 근데 만약에 한국에 단 한 명이라도 들어왔을 때, 그때도 늦지 않았다. 한 명이라도 써가지고, 내 주위에 한 100명 중에 한 명 정도가 쓰는 세상이 왔어요. 그때 투자해도 늦지 않다고 저는 봐요. 그때는 아마 매출이 이제 더 성장세로 돌아서고, 영업이익도 흑자 전환했을 거예요. 그때 투자해도 늦지 않는다라고 봐요. 그래서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저는 자기 액션 가지고, 시간이 될 때마다 매달, 지금 환율이 조금 더 내려올 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환율이 조금 더 내려오면 저는 매달 100만원 정도를 23andMe를 계속해서 매집을 할 생각이에요. 그러면 이게, 저는 이제 늦게 갈수록 더 좋은 거죠. 이게 제임스 디몰트라는 사람이 한 8년 동안 테슬라를 매집할 수 있었던 것처럼, 저도 한 3년, 4년을 매집한다 그러면, 뭐 1년에 1000만원, 그러니까 그냥 단순 계산하면 1년에 1000만원 정도 산다 그러면 3년 모으면은 3000만원 되겠죠. 그 다음에 4년 모으면 4000만원 되겠죠. 10배 한다고 가정하면은 3억, 4억이 되는 거죠. 뭐 이렇다하게 내 인생을 바꿔놓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내 인생에 엄청나게 도움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또 조금 더 여유가 된다면 200만원씩 살 수도 있고, 그러면은 제 이제 6억, 7억, 뭐 8억, 10억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삶에 그러면은 유의미한 변화를 줄 수 있는 자산이겠죠. 자, 언젠가는 템베거가 오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람보르기니를 타는 게 아니고 사는 그날까지 저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오늘도 여기까지 들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 여러분도 템베거 주식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